아무래도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3,300포인트를 뚫어서 코스피가 하반기에 3,600, 700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반기 완만하게 더 간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증권사에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탁금 회전율이 한 51.37%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 넘어서 완전 과열권 진입을 했고요.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게 돈이 쉽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쉽게 벌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50% 넘어서 완전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투자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포지수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시장에서는 안정적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하반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변동성 지수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6월 22일 이후로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증시 회전율이 51.37로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이 과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이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주가의 하락 이런 부분이 예상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는 시장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좀 완만하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기사를 참고를 해봤는데요. 뭐 저도 뭐 만만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최고 3,700포인트 간다라고 이제 증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한금투에서 최고 3,700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대부분 3,5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00포인트 정도 가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죠?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3,500포인트다, 3,700포인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장이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석을 해보면은, 시장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수출 6천억 달러 돌파 전망이고요.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역협회 올해 초 6,017억 달러 전망이고요. 전년비 대비해서 17% 상승. 15대 품목 중에서 반도체 단일 1,000억 달러 수출 전망.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계속 좀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하반기에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수출과 관련해서 반도체가 1등 공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와 정유주와 자동차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오늘 자동차 섹터들 좀 약세했잖아요. 약세를 하더라도 주목하셔야 돼요. 좀 약세가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흐름이 살아나면은 비중을 넓히는 전략도 중요하죠. 좀 더 촘촘하게 계좌를 운영을 하시면은 계좌 수익이 좀 좋아요. 느슨하게 하시면은 그죠? 느슨하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손실 위험도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수익이 빵빵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좌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조금 다이나믹하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익 제고 측면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반도체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삼성전자 왜 안 가노? 참 답답하다, 그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음 달 초, 벌써 이제 6월 28일이니까 오늘 월요일 아닙니까?
월화수 목요일부터 7월 달이에요. 그럼 다음 달 초, 네,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치가 삼성전자 발표를 하는데 실적 좋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간다 해도 오늘 올랐어요. 보셨나요? 예, 주도 아람님 보셨어요? 삼성전자 올랐다니까요. 볼까요? 예, 단 1%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먹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는데 큰 추세를 안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180만 주 정도 샀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2분기, 3분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는 추정치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뭐 삼성전자 그래서 다만 3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여부 의견이 엇갈린다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긴 할 텐데 너무 이렇게 기왕 보유하시기로 했으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한 번씩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들어가고요. 미 하원 반독점 통과. 미국 하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 규제 위한 법 통과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호환 증가, 온라인 선택법 등 이루어져야 하고 빅테크 기업들 반발, 사업 제한 영향 우려. 사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데이터를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독과점이 돼버리면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뭐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 제한에 영향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을 제한하지 않으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기업의 어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미하원 반독점법 통과 관련 뉴스가 나왔고요. 자, 카카오뱅크가요, 8월 5일날 상장을 한대요. 자, 카카오뱅크가 8월 5일날 상장하면은 기업 가치가 18조 5천억이라고 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33,000원에서 39,000원 제시를 하고 있고 상장 예정 주식수는 4억 7,510만 주라고 해요. 상단 시총가가 18조 5,289억. 어쨌든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공모주 청약은 하셔야 돼요. 자, 카카오뱅크의 상장에 따라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실래요? 댓글이라기보다는 여기 한번 쳐보세요. 카카오 상장에 따른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카카오 게임즈, 예스24, 보안주. 자, 정리한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은 관련되는 기업들이 제가 방금 전에 밑에 링크를 해놨어요. 첨부를 해놨어요. 한국금융주주예요. 한국금융주주. 이게 읽어볼게요. 자, 카카오뱅크 자회사 지분을 포함해서 31.6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자가요 2021년 3월 31일자 기준이에요. 네, 31.62%. 그리고 한세 예스 24
카카오뱅크 지분 1.4%를 보유한 예스24 지주사로 예스24 지분 51%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예스24는 카카오뱅크 지분 1.4%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31.62%를 들고 있어요. 누가? 카카오가. 잘 들으세요. 보이시죠? 이 31.62%는 누구의 카카오뱅크 지분과 똑같은가요? 바로 한국금융지주예요. 31.62%. 지난 3월 31일 기준 이후로 해서 변화가 없다라면은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31.62%로 각각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동일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리고 KB금융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9.35%, 국민은행이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스24 1.4%, 그 밖에 넷마블이요. 넷마블이 3.72% 들고 있어요. 모든 종목을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를 주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를 주목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는 최근에 제가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주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다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업이익이요,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 3분기 증가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또 쉬었다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지금 들고 있는데, 다시 수급이 유입되면은 매수를 하려고 한 주를 들고 있어요. 한 주. 초코병을 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초코병을 들고 있어요. 초코병 수익률이요, 조금 내렸어요. 34.68%.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난다니까. 예,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잖아요. 저는 벌써 투자 금액의 50%가 현금 확보 다 해놨어요. 변동성 크지 않아, 변동성 크게 나와도 크게 먹을 일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수급 별로 안 좋잖아요. 자, 보세요. 한국금융지주를 볼게요.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느낌 잡아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약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급이 한 이틀 정도는 상당히 외국기관 합산 수급이 좋고 단기적인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요, 분기별로 1월달에 3,200억, 3,016억, 4,850억. 무난해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지금 서서히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을 넓히고 난 뒤에 뭐 그렇게 많이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국 금융지주는요, 단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보다는 한국 금융지주가 현재로서는 흐름이 좋아요. 이게 카카오 뱅크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더 분위기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두 종목 중에 어느 게 더 분위기가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금융지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카카오뱅크의 8월 5일, 이건 어디 상장입니까? 댓글에 적으세요. 카카오 코스피라고 적어보세요. 원돈 개똥 같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그죠, 상장을 하는데 코스피에 바로 직상장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은 다 코스닥에 상장하고 그래요. 근데 코스피로 상장한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되는 기업은 반드시 공모주 청약을 단 한 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시는 게 기본 예의예요. 한 주를 받아도 무조건이란 단어는 피하겠습니다. 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심값 뭐 벌기 프로젝트로 해서 조금씩 벌자고 차분하게 벌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저 주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A, B, C, D, E, F, G가 있는데 굳이 다양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금융주주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으니까 지켜봤다가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수급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은 카카오는 다시 매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래프톤 정정 공시 빠르게 준비할 거. 금감은 크래프톤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했고요. 공모가 산정 근거보다 명확히 제시하라는 취지로 풀이가 된다. 공모가 산정을 했는데요. 조금 어떻게 해서 그 공모가가 나왔는지 근거가 좀 불명확한가 봐요. 그래서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라는 취지로 풀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에서는 상장 차질이 없도록 정정공시 빠르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잖아요. 코스피 상장이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모주 청약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요. 폐지, 재고, 동락, 골판지, 백판지 못 만들 지경, 폐지, 재고 사상 최저 수준 떨어져 제재업계 실험, 폐지 수급난 지속 속에서 포장 수출 대란으로 확산, 까다로운 수입 규제, 폐지 수입 거리 제고되고 부족 만성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폐지와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시는 건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은 요렇게 쭉 올라갔네 생각하지만 요 부분에 느낌은 상당히 좀 잘 안 간다 이런 느낌 들고 또 변동성도 커요. 변동성도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재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진짜 끈기 있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